이런 시스템을 일단은 구현을 했고, 저는 일단은 내부 커뮤니티 자동화를 위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구축했지만은, 실제로 제가 납품한 페이지는 니치 있는 시장을 잡아가지고 35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데모를 찍을 거고요. 이렇게 세모트만 데모 중이라고 하고, 다른 기타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워크플로우 설문 폼을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제목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추가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하면은 이제 만들어진 내용들이 1차적으로 AI가 5번 정도 컨셉에 따라서 보수적인 것부터 창의적인 컨셉까지 나눠서 평가를 하고요. 1차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일 똑똑한 모델 계열인 이제 추론 모델을 이용해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화형 언어 모델 4.1 모델이 이런 식으로 점수를 이제 엄격하게 평가한 내용들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실제로는 점수들이 이렇게 매겨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점수들이 매긴 다음에 추론 언어 모델이 하나씩 평가해서 점수를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추론 모델도 한꺼번에 이것을 평가해서 점수값을 채우고, 여기 있는 심사평들 내용이 전부 다 적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모델의 컨셉과 극히 비슷한 루브릭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점수들이 다 쌓이고 난 다음에 해당 항목 값들을 전부 평균을 매깁니다. 평균을 매겨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나왔고요. 최종 점수를 이제 읽어서 노션에 저장을 하고 지메일로 보내는 까지 할 수 있는데, 노션을 실제로 가보면은 점수가 이제 쌓인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갤러리로 바꿔주면은 사람들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최종 점수와 AI가 맥락을 모두 다 분해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이 내용들을 리즈닝 한 근거들을 반영해서 사용자들에게 제출하는 것까지 엔드 투 엔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모트만입니다. 네, 오늘 제가 해볼 자동화 내용은 일단 저희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제 AI를 가르치고 있는 제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에 한 70여 명 정도 계시고, 이분들이 작년에 많이 오신 분들인데, 여기서 제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들 중 하나는, 일단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자동화 사례들을 제출을 해가지고 이걸 평가해가지고 상금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는 구성원들의 이제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 여기서 이걸 어떻게 평가를 자동화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워크플로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자동화를 하기 위한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것도 있고, 꽤나 잘못된 정보들이 되게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번 내용은 생각보다 뭔가 도파민 관점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유용한 기술들을 조금 이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목표도 있고요. 여기서 활용한 기술들을 제가 아웃소싱에도 이제 적용을 해서 활용한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이제 평가 쪽인데, 이 평가 쪽에서 한 350만 원 정도 이제 수주받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중 이제 일부분만 제가 여기서 어떻게 구현해서 보여드린지 소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은 꽤나 이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메이크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언어 모델, 이제 AI를 이용하는 것들이 있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읽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어떻게 뿌릴 것인가. 또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러버블을 활용을 해서 화면을 구성해서 보여주는 방식도 있을 거고, 또는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 챗봇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이나
슬랙 같은 것들을 써보고 등등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읽고 수정하고 저장하고 화면에 뿌리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즉 값을 넣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값만 정확하게 제공해 준다면은 큰 오류 없이 정확하게 이제 제공이 되는데, 이 문제는 이 언어 모델입니다. 이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내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던 간에 수십 명이 똑같은 프롬프트 준다 하더라도 답변은 다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현성 문제도 있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핸들링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챌린지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롬프트 챗GPT 같은 이제 언어 모델 서비스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내가 프롬프트 날렸을 때 답변을 딱 읽고 나한테 이제 만족감이 드는 정도가 들거나, 또는 창의력 같은 것들이 이제 증진시키기 도움되거나 아이디어를 얻는데 굉장히 많이 쓰시지만은, 우리가 개발할 때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즉, 이 자동화를 위한 프롬프트는 어떤 프롬프트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프롬프트는 제가 방금 말했듯이 이제 원하는 답변을 얻었을 때 효용감과 만족감만 느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목적 지향형 대화를 이뤄내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지만, 이 자동화에서 이제 좋은 프롬프트는 100번, 10번이나 100번 정도 던져서 최대한 일관성 있는 답변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롬프트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입니다. 왜냐면은 이미지 프롬프트가 어떤 프롬프트가 좋은 프롬프트냐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 정의하는 것 또한은 이걸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모델 생성하는 프롬프트도 일관성 있게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만, 또 다른 이제 상용 오픈소스 이제 플럭스나 하이드림 같은 AI 이미지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자동화해가지고 이미지 프롬프트 생성하는 것은 또 다른 챌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좋아야 영상 프롬프트 만드는 건 상대적으로 저는 쉽다 생각하는데, 이미지 프롬프트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텍스트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자동화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어려운 챌린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평가 쪽에 있는 일관성 있는 프롬프트를 한번 제작하는 과정을 일부 정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걸 잘 응용하신다면은 다양한 평가할 것들을 이제 챌린지 같은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면접 쪽이나 이력서를 자동화하는 것도 프로젝트를 했었었는데, 이런 것들도 응용이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쓴 글을 이제 회고하는데도 평가하는 것들도 가능하고, 뭐 팀 프로젝트나 이제 대본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성적인 평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을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개요를 이렇게 한 5분 정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감이 안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자동화 시나리오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양식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양식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AI 오토메이션 대회라고 해서 워크플로우 합겨루기라는 식으로 이제 개최사 같은 것들 디스크립션을 이제 남겨놨고요. 대회 참여하는 시기는 이제 분기나 이제 반기마다 이제 열고 있고, 참여자 이름이나 이 게시글 이제 썼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 채점 결과를 받아보고 싶은 이메일 같은 데모그래픽 같은 정보들을 받아내고요.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 열심히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시나리오 헤드라인, 그래서 내 시나리오, 내 워크플로우가 어떤 식으로 이제 매력적인 제목인지 드러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미지, 워크플로우 모듈을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한 장 업로드를 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모, GIF 파일이나 비디오 파일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따로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정성적으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점수를 부여를 했는데, 이 부분을 AI를 이용해서 자동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플로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소개를 했고, 이 자동화를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개발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동화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얻었고 나만의 꿀팁 같은 것들이나 어떤 레슨런 포인트나 트러블 슈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제출해서 이 제출하자마자 바로 이제 AI가 평가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오늘의 자동화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자동화 시나리오 구축할 때는 각자 풀고 싶은 문제, 자유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각자만의 자동화 시나리오 구축해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이제 서술하고 제출을 하는데, 이 제출을 할 때 LLM이라는 언어 모델이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평가라는 요소는 이제 편향이라는 것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최대한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제 언어 모델에 전달해서 점수를 산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루브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루브릭이라는 뜻은 평가 항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루브릭을 구글에 검색하셔도 좋고 언어 모델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이게 뭔 뜻인지 물어보시면 되는데, 최대한 중간 편향 문제를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텍스트가 있다 했을 때 이 텍스트를 평가를 0점부터 100점까지 사이의 값을 평가해 달라라고 이제 프롬프트 던지면은 여러분들 점수가 한 곳으로 쏠리는 이제 보장이 안 됩니다. 한 곳으로 쏠린다 보장이 안 되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마도 한 50점에서 뭐 70점 사이에 있는 값들을 이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평가해 달라고 정말 구체적인 가이드 없이 이제 요구를 하면은 보나마나 언어 모델이 대충 한 7, 80점 후하게 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 80점대에 수렴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막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점수라는 것들은 점수가 조금씩 매번 돌릴 때마다 정확한 이제 값들에 이제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대한 분포는 60점에서 한 80점대로 이제 수렴을 하지만 이제 1점, 2점 차이의 값들은 계속해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똑같은 텍스트를 오늘 자동화했었을 때랑 내일 자동화했었을 때랑 모레 자동화했었을 때 무조건 값들이 1, 2점 차이가 난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수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분포에 있는 것들을 피하게끔도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돌린 거랑 오늘 돌린 거랑 값들을 최대한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는 5점 리커트 척도를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안 좋은 거는 0점, 매우 좋은 거는 5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이제 부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수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루브릭 형태로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LLM 평가를 할 때 100점 스코어로 문제 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되면은 어제 돌린 점수랑 오늘 돌린 점수가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정교하게 일관성 있게 매겨내는 것이 문제고,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이제 회화 필드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수렴시키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에 대해서 살짝 제가 준비한 프롬프트를 일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루브릭을 이제 커뮤니티 구성원들한테는 보여주지 않지만 실제로 백그라운드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프롬프트 일부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릭이라고 이 지표를 선정합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말하는 이 매트릭이라는 뜻은 이제 어느 평가 지표의 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정보 전달력, 이제 매력도라는 것들이 있고, 이제 요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마다 각각 어떤 가이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 세팅을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개발 방법에 대해서 커뮤니티 구성원이 나는 이런 시나리오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에 대한 과정을 쭉 읽어보고 나서 설명 이해가 어떨지, 도구가 어떻게 충실하게 되는지, 과정 순서가 어떻게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등등 각각들을 전부 다 매겨가지고 이걸 다 5점 척도로 매겨가지고 나중에 뒤에 합칠 겁니다. 뒤에 합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출력은 어떤 식으로 출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유를 달게 하고 나서 각각에 대한 점수를 이제 매기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데, 물론 이런 루브릭 평가 지표도 어느 정도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은 0점에서 100점으로 매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일관성 있는 지표를
점수를 매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가한 것들 이제 메이크 위에서 뒤에서 이제 전부 다 돌려가지고 이걸 다 저장을 할 거고요. 이 저장한 것들을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이제 노션에 저장을 해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수 있게끔 간단한 이제 형태로 이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이런 설문 양식을 이제 제출을 하면은 여기 이제 점수를 제가 다 기획을 했습니다. 이 점수를 다 기획을 했고 이 점수들은 이런 매트릭 평가 지표에 의해서 이제 평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루브릭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미나이 2.5 프로를 이용해서 루브릭을 구성하는 메타 프롬프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메타 프롬프트라는 것은 이제 프롬프트를 자동화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프롬프트 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평가만을 위한 프롬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동화를 평가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대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 매트릭이 지표마다 나타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넣어가지고 이런 메타 프롬프트를 이제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부분 자동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GPTS 위에서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하나 돌리면은 매트릭마다 점수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실제로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 특정 매트릭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정을 하셔도 되고 이제 AI가 추천하는 것들 받아가지고 해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점수 매트릭마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제 생성을 해서 제가 이거를 만든 이유도 추후에 제가 기업 강의 나가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낼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에 가면 이런 평가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매트릭마다 이제 리즈닝을 잘 해놨는데 이걸 복사를 해서 메이크나 NAN에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자동화를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메타 프롬프트 이제 구성을 했고 이거를 이제 클로드에도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챗GPT, GPTS에도 넣었고 이제 클로드의 프로젝트에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 설문 내용을 이제 맥락으로 해서 이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루브릭을 이제 산출을 시켰습니다. 루브릭을 이제 산출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메타 프롬프트를 제미나이 2.5 프로로 이제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각의 설문 문항들,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입력을 해야 되는 이런 설문 문항들에 대해서는 이런 매트릭을 이제 클로드 3.7 소넷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복사를 해서 나중에 평가를 할 때는 이제 챗GPT를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메이크에서는 이제 스트럭처 아웃풋이 이제 구조화된 출력이 잘 되는 이제 GPT 패밀리 저는 이제 4.1 모델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이제 실제로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아웃소싱 할 때 이야기했던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파이썬으로 바꿔가지고 클로드랑 제미나이랑 GPT 이 세 개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을 이제 납품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사용한 메이크는 이제 GPT 패밀리 계열들만 이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GPT 패밀리 계열 이제 4.1 모델을 쓸 때는 이제 파라미터 값들을 이제 조정을 하면서 채점을 수행할 생각이고요. 이를 이제 평균을 매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GPT는 포옴니가 옛날에 많았었는데 이 4.1 모델이 나왔습니다. 4.1 나노 모델, 미니 모델, 4.1 모델이 있었는데 요거 속도를 보시면 나노가 굉장히 빠른데 저는 4.1 모델을 쓸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 조금은 똑똑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4.1 모델을 쓸 거고 4.1 모델이 좋은 이유는 기존에 있는 이 포옴니 모델, 미니 모델은 언어 모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량, 토큰의 수용량, 문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량이 12만 8천 토큰이었는데 그거에서 이제 8배 증가한 100만 토큰을 이제 모델도 이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메이크에서 쓸 생각입니다. 이 챗GPT에서는 이제 모델을 쓸 수 없지만 이제 개발자 기준이나 이제 메이크나 NAN에서는 4.1 모델을 쓸 수 있고 실제로 활용을 해봤을 때는 4.1 모델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4.1 모델을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메이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이크를 가보시면은, 챗GPT 가서 이제 Create a Completion을 가보면은, 여기서 이제 모델을 이제 선택을 할 텐데, 저는 4.1 모델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4.1 모델을 이제 쓸 거고, 여기에 시스템 프롬프트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런 이제 루브릭 프롬프트를 이제 집어넣을 거고 유저 프롬프트에는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제출한 맥락을 유저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스템 프롬프트에는 루브릭을 넣고 유저 프롬프트에는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한 것들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Show Advanced Settings를 가시면은 제가 앞에서 제 유튜브 영상에서 제 첫 번째 영상 메이크를 이제 자동화하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리스폰스 포맷 같은 경우에 대해서 JSON 오브젝트라고 parse yes를 하면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temperature, top 그리고 frequency penalty, 이제 presence penalty가 있습니다. 이제 그중 많이 쓰는 게 이제 temperature, 이제 top인데요. 요 값들을 좀 변형해 가면서 평가를 반복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명만 매긴다는 효과보다 여러 명이 여러 번 매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파라미터 값들을 이제 좀 다양성을 더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반복을 시켜서 최대한 일관적이고 평가를 받는 사람도 리저너블하게 합리적으로 수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좀 정교한 평가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템퍼러처랑 이제 타피에 대한 이제 개념 설명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요 템퍼러처는 조금 언어 모델을 나 좀 공부를 해봤다 하신 분들은 알 수 있는 파라미터인데 이거는 모델 출력의 이제 다양성을 이제 조절하는 것 중에서 하나의 지표로서 파라미터로서 이제 높은 값이면은 템퍼러처는 이제 번역하면서 온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도가 뜨겁다는 뜻은 이후에 나타나는 단어에 대한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조절을 해서 뒤에 올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끔 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는 답변들을 이제 출력하는 것이 파라미터 템퍼러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개 최대값은 1.0을 두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뒤에 나타나는 단어들이 굉장히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일관성 있는 텍스트를 유도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낮은 값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타피도 어떤 뜻이냐면은 언어 모델이 이제 다음 단어를 선택할 때 확률 분포상 상위 P%에 있는 단어 후보들만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템퍼러처와 이 타피라는 값들은 이제 모델 답변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핸들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필드에서는 요 B2C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이런 템퍼러처 타픽을 굉장히 많이 핸들링 그리고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 값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굉장히 많이 쓰시고 이거를 이제 선호하는 값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레그 같은 언어 모델을 쓴다라고 하면은 요런 0.2 정도 쓰는 것도 있고 조금 중간 정도 균형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0.5 기준으로 하는데 대개 이제 NAN이나 이제 메이크 위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요 1.0 값을 많이 두고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컨텐츠 같은 것들 만들 때는 이런 템퍼러처 값이 높은 값이 중요하고 뭐 블로그 자동화라든가 뭔가 보고서 같은 것들 만들 때도 이런 높은 값을 써서 실험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이런 값을 세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라이브로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저런 결정론적, 보수적, 균형, 창의적, 간결 이런 5가지 컨셉을 두고 이 파라미터들을 세팅을 해가지고 전부 다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자동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떠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떠들었고 이렇게 떠든 내용에 대해서 구현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선 이제 우리가 탈리 폼에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탈리를 가서 Watching Your Responses로 가서 이제 웹훅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 웹훅은 이제 뭐냐면은 내가 설문 폼을 제출하자마자 이 메이크에서 탈리 폼이 돌아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웹훅을 이제 세팅할 거고요. 이제 워크플로우 대회라고 이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계정이 탈리폼 계정 2개이기 때문에 계정을 준비를 하고 퍼블리시한 이 웹훅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대회라는 웹훅이 만들어졌고 일단 한번 저장을 하고 지금 리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탈리폼 제출을 했을 때 여기서 이 값들을 읽어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임의의 탈리 제출 폼에다가 값을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자동화 대회를 참가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시나리오 제출을 할까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저번에 바이브 코딩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의의 이제 기초 정보들을 입력을 했고요. 이제 요 대회 출품 템플릿에 있는 값들을 제가 하나씩 입력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유튜브 제목을 넣었고요. 유튜브 제목을 넣고 자동화 시나리오 이미지는 제가 러버블로 이제 러버블과 함께 만들었던 메이크 백엔드 이미지를 넣었고 그 다음에 이 워크플로우는 어떤 배경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임의의 값들을 이제 생성해서 넣었고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했었을 때는 또 임의의 값들을 이제 만들어서 넣었고 자동화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또 임의의 값들을 이제 넣었습니다. 이 임의의 값들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제 유튜브 트랜스크립트를 넣어가지고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웹훅이 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서브밋을 하자마자 바로 메이크를 가면은 방금 정보들이 받아진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과 내가 이 채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이메일 주소 그리고 시나리오 헤드라인 그리고 제가 자동화 시나리오 이미지를 탈리 폼에 제출하면은 이제 탈리에서는 이미지를 이렇게 호스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나중에 이것도 평가할 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 소개 내용 그리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자동화의 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AI를 이용해서 한번 평가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돌린 설문 문항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t value를 해서 대회 전체 이런 식으로 이제 대회 제출 전체 답변이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조금 하나씩 제가 매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왜 하냐면은 이제 여기 유저 프롬프트 넣을 때마다 일일이 값들을 하나씩 매핑하는 게 너무 귀찮고 짜증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지 보수 관점에 있어서도 한 곳에서 집중 관리하면 편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을 합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참여자 성함은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제목은 여기 필드에 있는 것들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고 시나리오 이미지랑 데모 여부에 대해서는 좀 패스를 하고 요 워크플로우 배경 설명에 대해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 그리고 요 개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적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합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병합한 거를 여기 유저 프롬프트에다가 하나씩 매핑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한번 여기 create a completion을 이용해서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여기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원래라면 이제 고정된 날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1 4월 14일 모델 기준으로 활용을 할 거고 만약에 이후에 가격이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최근 모델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선 저는 그냥 일단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볼 거고요.
이제 여기 있는 루브릭들을 하나씩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루브릭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 루브릭 또한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dd 모듈로 가서요. Tool Set Multiple Variable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루브릭 프롬프트 관리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에 제가 하나씩 랩핑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평가,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이 있는데 나머지 값들도 전부 다 할당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루브릭 프롬프트들을 전부 다 여기 1번, 2번 뭐 워크플로우 배경 시스템 평가 프롬프트, 워크플로우 개발 과정 평가 시스템 프롬프트, 워크플로우 결과 평가 시스템 프롬프트 이렇게 총 이게 5개의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이 5개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고 그 다음에 이 5개 시스템 프롬프트 하나씩마다 언어 모델이 돌아가면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이름을 이제 고쳐줄 겁니다. 1번 평가, 시나리오, 헤드라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여기서 이 루브릭 프롬프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set multiple variable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넣어서 여기 위에서 수정하면 엄청 피곤하기 때문에 이 이전 모듈에서 변수 관리를 하는 식으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유저 프롬프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다음은 사용자가 제출한 프롬프트,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제 헤드라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시나리오 제목이라고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은 사용자가 제출한 시나리오 워크플로우에 대한 맥락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아래 맥락을 전체 이해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평가를 수행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맥락은 이렇게 set variable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가 들어가고 전체 맥락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최대 값을 이제 세팅을 하고 show advanced settings에서 JSON 오브젝트와 parse ES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저는 이 temperature와 탑피에 있는 값들도 변화를 주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두 개는 잠시만 제쳐두고 여기서 add a module을 눌러서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은 리피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피터 대신 parse JSON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JSON 값에서 이제 JSON 스트링 값을 넣을 건데 여기에 이제 temperature 값들이랑 그리고 탑피에 대한 파라미터 값들을 여기에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챗GPT를 통해서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고 왔는데 요거 값들을 한번 제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챗GPT를 통해서 짜달라고 했고요. 이거를 한번 돌려보면은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요거를 반복을 해서 돌릴 거기 때문에 리피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 이용해서 리피터를 활용할 거고 요걸 몇 번 반복을 할 거냐라고 하면은 지금 요거의 자료 형태는 어레이이기 때문에 요 어레이 값들을 여기 있는 컬렉션 개수를 계산을 해줄 수 있는 내장 함수인 length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length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returns the number of items in array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파라미터 값들이 정의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래서 요 셋에 있는 아이템 개수는 총 5개의 아이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length 하고 여기에다가 array 값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 밑에서 한번 돌려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리면은 실제로 이렇게 5개 이제 개수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여기에 있는 값들을 색인을 해서 여기 하나씩 값을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했고, 템퍼레처 값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템퍼레처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템퍼레처 넣고 탑피도 이런 식으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값을 i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끝이고 저장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총 5번, 그래서 여기서 총 5번 돌아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5번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나머지 값들을 요 평가하는 모듈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거를 좀 반복을 할 건데, 이미지를 실제로 이제 전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로 여기 탈리에서 이미지도 이제 제출을 합니다. 이미지를 이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제출을 하면은 이 번들에서는 이렇게 이미지 URL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챗GPT에서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대화하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게끔 이 이미지 URL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하면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고, 여기 이미지 프롬프트는 이 이미지를 평가하는 프롬프트는 이 이미지 평가 프롬프트 넣으면 끝이고,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고, 이 이미지 부분은 실제 탈리에 들어가는 값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파일 URL 형태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URL 형태로 넣고, 여기서 이제 유저 프롬프트 부분에다가 아까 이제 여기 부분만을 위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기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입력을 했던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을 복사를 해서 여기 마찬가지로 이미지 시스템 프롬프트, 유저 프롬프트, 또 유저 프롬프트에서 이 친구를 넣은 다음에 여기서 이미지 맥락을 전체 이해하고 로드된 이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템퍼레처에 대한 값들은 다시 한번 템퍼레처 놓고 요 사이에 인덱스 값을 놓고요. 그 다음에 탑피에 대한 값도 인덱스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했고, 요거를 좀 이쁘게 정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을 해서 여기 1번, 2번 평가 말고 나머지 이제 4번, 5번, 6번을 평가하는 방식의 모듈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럴 때는 요것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하나씩 이제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만들어 와서 여러분들이 완성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번부터 나머지 5개 이제 평가하는 시스템 프롬프트들을 결합한 모듈들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제출을 하면은 이렇게 5개의 문항에 대해서 AI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컨셉을 반복을 하면서 총 5개의 문항을 5명이 반복해서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중간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저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벌크 형태로 어레이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이제 저장을 하는 방식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뭘 할 거냐면은 여기 이제 어레이 어그리게이터를 이용을 할 거고, 여기 소스 모듈은 이제 이 반복을 하면은 실제로 반복을 할 만큼의 번들 개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는 이터레이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레이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리피터 부분에 이제 소스 모듈을 할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그리게이티드 필드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타겟 스트럭처 타입이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실제로 이미 값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그냥 어레이로 안 만들고 하나씩 저장을 하면은 여기서도 이미 이제 오퍼레이션 수가 조금 나가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크 애드 로우스를 할 생각입니다.
벌크 헤드 로우즈를 할 거고, 요 스프레드시트 ID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여기 있는 값들을 이제 만들어서 넣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작업을 할 거고, 우선 여러분들 이 개발된 거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로 한번 돌려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시 여기서 언링크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릴 건데, 요거 5번까지 돌리면은 조금 많기 때문에 2번만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번만 반복한다는 뜻은 여기서 점수 평가랑 여기서 이제 점수 평가하는 것이 한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상태에서 2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돌려놓고요. 요 탈리 포맷에서 이미 값들을 제가 넣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의 샘플 데이터 값을 이제 채워서 서브밋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밋을 하면은 이렇게 실제로 돌아가고, 여기서부터는 번들이 2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요 이후부터는 2번씩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NAN 같은 경우는 설문 포맷에서 이미의 더미 데이터 값들을 이제 고정시켜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할 수 있는데, 메이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임의로 이런 식으로 수동 노가다를 해서 구현한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정확하게 값들이 리즈닝 돼서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전부 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넣을 건데, 네, 이런 식으로 리즈닝도 엄청나게 길게 해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한 명이 제출을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를 5번 사이클 돌면서 나중에 평가시킬 거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이제 평균까지 매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실제로 돌린다라고 하면은 한 명이 이제 제출하면은 한 5분 정도 평가를 수행할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됐고, 요거를 제가 연결을 시켜 가지고 요 타겟 스트럭처 타입을 여기서 이미 값들을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데이터는 아마 좀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임시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여기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값들을 저장하는 것을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채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제출 시간이 이렇게 한꺼번에 쌓일 거고, 성함도 한꺼번에 쌓일 거고, 여기 있는 AI가 점수 매긴 것들과 그 점수를 왜 매겼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이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표만 하더라도 매트릭만 해도 한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5개씩 한꺼번에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이제 ID 값을 이제 복사를 해 와야 되고요. ID 값을 이제 복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make로 가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값을 넣습니다. 값을 넣고 이 시트 네임 같은 경우는 자동화 제출 로그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고, 이 컬럼 레인지 같은 경우는 A부터 Z까지고요. 이 로우즈 부분에 이 어레이 가져다 대면 이 어레이 어그리게이터가 심장이 두근두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넣으면은 이제 여기서 전체 점수 적재라고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여기서 제가 이 타겟 스트럭처 타입 여기에다가 제가 이 벌크 형태로 데이터를 어레이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벌크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죠. 제가 이걸 누르면은 이제 앞에서 정의한 모든 값들이 이 컬럼 1부터 값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생긴 걸 보시면은 제출 시간부터 해서 총 26개 컬럼을 하나씩 다 매핑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맞게 제출 시간, 제출 성함, 제출자 이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AI 결과 값들을 이렇게 다 하나씩 매핑을 했습니다. 다 매핑을 했고, 이 매핑하는데 생각보다는 별로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26개의 컬럼을 이제 전부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 리핏 개수를 한번 제가 값을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했던 대로 length 함수를 쓰고 여기 있는 어레이 개수, 어레이에 있는
파스 제이슨의 아이템 개수만큼 5번 반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저장을 하고 이걸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설문법으로 가서 이렇게 지금 기초적인 정보들을 값들을 한번 하나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샘플 값들을 한번 이렇게 이제 채웠고요. 한번 이걸 이제 제출을 하면은 메이크에서 돌아가죠. 돌아가고 이제 이게 5번 반복이 될 거고, 이 5번 반복이 되는 어레이 값들이 5번 반복하고 나서 여기 점수에 한꺼번에 값들이 채워질 겁니다. 값들이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요 5개 값들이 이제 한꺼번에 점수가 찰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수들이 대부분 값들이 아마 똑같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굉장히 루브릭 프롬프트를 신경 썼고 되게 일관성 있게끔 내뱉게끔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수들은 아마도 값들이 거의 한 80에서 90%는 똑같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수들 이 전부 다 대부분은 일치할 것 같은데 이 조금의 이제 미세한 값들이 바뀌면은 조금의 엣지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값들을 이제 5개 한꺼번에 저장되는 모습을 한번 보고 나서 이 다음에 노션이나 이메일 같은 것들 쏘는 부분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5바퀴 도는데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실제로 이 5개의 5번 이제 평가하는 것들이 이제 동시에 쌓이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평가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들이 이렇게 할당이 되고 그 이유도 이제 할당이 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한번 분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임의의 커뮤니티 구성원이 워크플로우를 제출을 하면은 여기 된 점수들이 이렇게 나오죠. 점수들이 나오고 점수가 거의 일치하는데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이 이제 평균 값을 매겨가지고 총 점수를 매길 생각입니다. 총 점수를 매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낮게 일부분 잡힌 것들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꼭 언어 모델을 다른 거를 쓰기보다 이렇게 파라미터만 바꿨을 때도 점수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볼 수 있고 간혹 점수 잘 받은 것도 있고 평이하게 받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메이크로 돌아와서 그걸 한번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에 이제 모델 종류와 이제 최종 근거라는 컬럼과 종합 점수를 채울 수 있는 컬럼을 새로 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범위까지는 4.1 대화형 언어 모델의 결과를 적자는 것이 목표고 아래 5개는 제가 이제 추론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활용을 해서 보여드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모델 종류와 최종 근거, 종합 점수라는 컬럼을 새로 팠고요. 메이크로 돌아가서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고친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이전에 실제로 돌렸던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 내용이 이제 적재될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앞에 있는 이 점수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다음과 같이 할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하는데 이 할당할 때는 이제 sum 함수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더하기 기호를 쓰시면은 문자열로 인식을 해서 문자열을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수학 함수를 사용을 하셔서 이전에 AI가 뽑은 이 정량적인 점수들을 모두 합하는 방식을 이제 사용하였고요. 요 내용들은 전부 다 GPT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채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빨리 만들고 나서 이제 제가 할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분기를 이제 부여를 할 생각입니다. 분기를 부여를 해서 여기에는 이제 4.1 이제 대화형 언어 모델이 도는 것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추론 언어 모델을 이제 돌리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 대화형 언어 모델을 이제 돌리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비용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들지 않지만 추론 모델을 이제 사용하시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걸 이제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은 제 노션 페이지에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 자료를 이제 요청하시면은
네, 이렇게 이제 오픈AI API 비용 무료로 사용하는 법에서 이제 데이터 컨트롤스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은 이제 API를 좀 오래전부터 좀 꾸준히 쓰신 분들 대상으로는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똑같이 마찬가지로 5번 반복해가지고 자동화 할 수 있도록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피터를 이제 설정을 하고 나서 5번 채점을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사용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론 모델 같은 것들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하지만 하루에 어느 정도 일정량만큼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API는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저는 이제 O3 미니, 오픈 미니 같은 것을 쓸 것 같은데 일단은 오픈 미니를 쓴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추론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파라미터 값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예 학습했었을 방식이 완전히 근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파라미터 값들은 이제 못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여기서 오로지 프롬프트만을 사용을 해야 되고, 심지어 여기는 시스템 프롬프트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유저 프롬프트와 어시스턴트 프롬프트만으로 대화형 언어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를 좀 복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프롬프트를 이전에 짰던 프롬프트와 별개로 이제 추론형 모델은 이제 한꺼번에 모든 맥락을 수용을 해서 프롬프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했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종합적인 의견을 평가를 해달라고 했고요. 종합적 의견 평가한 다음에 이제 각 매트릭에 대해서 모두 다 점수를 평가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제 시나리오가 이미지도 들어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미지 또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RL로 놓고, URL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일리 폼에 이미지 URL을 실제로 삽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프롬프트, 이미지 링크, 그 다음에 열 사이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가 모두 다 입력했던 모든 내용을 이제 여기다 삽입을 하는 것을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대 출력 토큰은 최대값으로 이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추론 모델 평가라고 이제 반영을 할 거고요.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parse JSON이라는 모듈을 이용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음 JSON 형식으로 평가 결과를 작성하는데 출력할 때 요 백틱 기호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중괄호 딕셔너리, 그러니까 이제 JSON에서 요 중괄호만큼만 작성을 해서 내뱉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 parse JSON을 쓰시면은 여기 있는 결과값을 그대로 이제 오류 없이 파싱한 결과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add a row를 이용을 해서,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이제 추론 모델이 평가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할당을 해서 부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여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여기 이전에 있던 이 결과 값들을 전부 다 이제 채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메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전부 다 점수를 합산하는 것을 할당을 하였으니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일단 인서트 세부 세팅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라고 가정을 하면은 사용자가 이제 설문을 이제 제출을 하면은 여기 위에는 대화형 언어 모델이 돌아가고 밑에는 추론형 언어 모델이 돌아간다. 대신 요건 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5번 채점을 하고 요거는 이제 한 번에 모든 맥락을 수용해서 5번 채점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생각해 보시면은 비용이 꽤 많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의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밑에 방식을 왜 보여주냐면은 이것도 이렇게까지 된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싶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였습니다. 설문 폼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채워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메일 값을 이제 채웠고요.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도는데 최소한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일단 이 친구 다 돌리고 나서 여기 있는 값들을 실제로 채워진 것을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내용들이 다 돌았고요. 다 돈 거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는 4.1 모델이 전부 다 돌아서 점수를 이렇게 할당한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론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점수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죠. 왜냐면은 이 점수 스케일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각 맥락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전부 다 매겼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점수가 나오지만은 이제 추론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롬프트를 한 번에 이제 다 준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합친 것이기 때문에 점수 분포가 완전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한 모델을 바꿔서 활용을 하신다 한들 이렇게 프롬프트 인풋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내용을 이제 한번 이제 평균을 매기는 것을 할 텐데 이렇게 이제 점수를 똑같은 인원이 제출한 만큼만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이제 평균을 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제가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구성을 했냐라고 하면은 이제 설문을 제출한 인원이 똑같은 사람일 때에만 이제 데이터를 이제 10개 읽을 거고요. 왜냐면 10개 읽은 이유는 이제 반복을 여기서 5번 그리고 여기서 5번 매기기 때문에 총 10번의 평가 심사위원이 들어가는 것을 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텍스트 어그리게이터를 많이 쓰지만 이렇게 뉴메릭 어그리게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전에 있는 요 채점 데이터를 읽은 것을 평균을 한 다음에 종합 점수 컬럼에 있는 것들만 복사를 해서 지정 할당을 해서 이제 평균을 매기면은 이런 식으로 10개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평균 매긴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종 점수랑 이미지 URL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제출했었을 때의 URL을 이제 할당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메일과 노션에 저장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get variable을 활용을 해서 여기 있는 것들 이제 하나씩 할당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 분기 라우터에서 이제 변수 할당 값들을 이제 들고 오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최종 점수를 이제 불러오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노션이랑 이메일에 이제 할당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읽을 거고, 제가 구성한 내용은 일단은 5개만 읽을 건데 그 5개만 읽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추론 모델이 이런 식으로 판단 내용 합쳐가지고 심사위원 5명이 평가한 내용을 이제 보여드리는 느낌을 이제 설문 제출한 사람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출한 사람이 이름이 일단은 똑같아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종 근거라는 이 컬럼이 값이 존재하는 것만 조건을 걸어서 데이터를 읽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텍스트 어그리게이터를 이용해서 심사한 내용들을 심사 평가한 내용을 이제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수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심사평을 읽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합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즉 이제 이 친구 전부 다 이제 하나로 합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엔터 계행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n번째 심사위원 평가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번들 오더 포지션에 이용을 하면은 이제 해당 번들이 몇 번째 심사위원인지 1, 2, 3, 4, 5번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읽었을 때 이 최종 근거를 읽어올 예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노션에 저장을 할 건데 노션을 사전에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에서 이제 콜아웃을 이제 뭐 이렇게 뭐 디자인 같은 것들은 제가 그렇게 잘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세팅을 했고,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 인라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라인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데이터를 어떻게 필드를 정의했냐, 자동화 제목을 이제 정의를 했고, 제출한 사람의 성함, 그리고 뉴메릭 어그리게이터에서 뽑은 최종 점수값, 그리고 제출 시간, 제출했었을 때 이 URL, 그리고
이건 언제 제출했는지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할당하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씩 할당할 텐데 노션과 메이크를 연동하는 방법은 제 리소스 폼에다가 제출하시면은 해당 내용을 네, 여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노션을 할 텐데 우리가 노션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게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내용물을 읽을 때는 서치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하나 채우고 싶을 때는 create data item,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의 값이 채워진 다음에 그 페이지에 내용물을 채울 때는 여기 append page content 이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뭘 할 거냐면은 우선 create database 아이템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ID를 들고 와야 되는데 이 ID 뽑는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션에 가서 해당 페이지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저는 이제 전체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URL을 복사를 해서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노션 앱을 쓰고 있는데 보통 웹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데이터베이스 보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ID 값을 들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복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서부터 어딘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 ID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할당을 하면은 제가 세팅해 놓은 데이터베이스 ID, 데이터베이스 필드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제가 하나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출한 사람의 성함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제목을 넣을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할당하고 제출한 사람 성함 그리고 저희가 자동화 대회 분기를 이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가 이제 핵심이 이제 점수를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해당하는 점수는 데이터 값을 이제 할당한 것을 들고 온 것을 이제 활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이렇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이 하나 생기는데 그 아이템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가 하나가 생겨야 됩니다. 즉 여기서 new 페이지를 하나 누르면은 여기가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이 되는 거고요. 요 아이템에서 요 페이지가 페이지 아이디가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션 가서 이제 create가 아닌 이제 append a page content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템이 생기는데 이 아이템의 페이지 아이디 값을 이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append a page content에 들어오면은 여기 페이지 아이디 값을 이제 할당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ID 값을 넣으시면은 데이터베이스 하위 항목 페이지 ID 값을 이제 채울 수 있고 요 페이지의 값을 내용물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미지 URL을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URL 넣고 그 다음에 심사평을 여기서 이제 합친 것들을 여기 한꺼번에 채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 패러그래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러그래프를 하고 종합심사평가라고 하고 이렇게 심사평을 합친 것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 여기서는 데이터를 추가하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추가한 내용물을 이렇게 추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은 이메일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Gmail을 쓸 건데 send an 이메일을 해서 제출자에게 요 심사 결과 내용을 이제 보내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메일 제출 채점 결과를 받아보고 싶은 이메일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을 넣고요. 이 서브젝트랑 컨텐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컨텐트에는 이제 HTML 내용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 add 모듈을 해서 markdown to HTML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arkdown to HTML.
그래서 여기서 이메일 내용물을 채워가지고 이거를 이메일로 보낸 방식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샵 두 개를 넣으면 알아서 저는 일단은 내부 커뮤니티 자동화를 위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구축했지만은 실제로 제가 납품한 페이지는 니치 있는 시장을 잡아가지고 35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데모를 찍을 거고요. 이렇게 제모트만 데모 중이라고 하고 다른 기타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워크플로우 설문 폼을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제목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추가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하면은 이제 만들어진 내용들이 1차적으로 AI가 5번 정도 컨셉에 따라서 보수적인 것부터 창의적인 컨셉까지 나눠서 평가를 하고요. 1차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일 똑똑한 모델 계열인 이제 추론 모델을 이용해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화형 언어 모델 4.1 모델이 이런 식으로 점수를 이제 엄격하게 평가한 내용들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실제로는 점수들이 이렇게 매겨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점수들이 매긴 다음에 추론 언어 모델이 하나씩 평가해서 점수를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추론 모델도 한꺼번에 이것을 평가해서 점수값을 채우고 여기 있는 심사평들 내용이 전부 다 적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모델의 컨셉과 극히 비슷한 루브릭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점수들이 다 쌓이고 난 다음에 해당 항목 값들을 전부 평균을 매깁니다. 평균을 매겨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나왔고요. 최종 점수를 이제 읽어서 노션에 저장을 하고 지메일로 보내는 까지 할 수 있는데 노션을 실제로 가보면은 점수가 이제 쌓인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갤러리로 바꿔주면은 사람들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최종 점수와 AI가 맥락을 모두 다 분해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이 내용들을 리즈닝 한 근거들을 반영해서 사용자들에게 제출하는 것까지 엔드 투 엔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아웃소싱 할 때도 굉장히 니치 있는 분야를 잡아가지고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분야는 굉장히 많고요. 저는 일단은 여기서 유튜브에서는 내부 자동화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준 거지만은 실제로 제가 납품하거나 아웃소싱한 영역들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뭔가 심사를 하거나 대량의 문서를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고 RFP 같은 이제 제안 요청서 같은 것들도 빠르게 이제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응용도 할 수 있고 학원 같은 부분도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이 학원 문제 내용들도 사용자 푼 것을 선생님들이 이것을 채점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필터링해서 어느 정도 원생들에게 점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하고 인풋으로 정의할지에 대한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 항목표 프롬프트, 루브릭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GPTS를 만들었고 이걸 검색하셔도 되고 제 리소스 폼에다가 제가 이 링크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뭔가 자동화 시스템 평가에 대한 매트릭을 정의해서 이거를 이제 프롬프트 짜달라고 하면은 이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즉 어떤 식으로 제가 구현했냐면은 제가 뭐 실제로 뭐 간단하게 뭐 이런 뭐 내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뭐 이런 느낌의 지표를 선정해서 평가 항목표로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맥락에 대한 목적과 이런 내용들이 셀프 제너레이션 선언을 한 다음에 이것을 바로 복사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make나 NAN 같은 곳에다가 프롬프트를 할당을 하면은 좀 더 편향 없이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가 항목표 프롬프트를 활용을 해서 내가 이걸 똑똑한 언어 모델에 쓸 것인지 대화형 언어 모델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점수가 정말 일관성 있고 근거가 합당한지에 대해서 사람이 결국에 어느 정도 평가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유튜브 찍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간단한 내용만 보여드렸지만은 실제로 평가하려면은 최소 50번 정도 평가를 해서 이 프롬프트가 좋은 프롬프트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노션이나 구글 스프레시트나 구글 독스나 또는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제 3시간짜리 메이크 강의를 충분히 들었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번에 찍은 자동화 시나리오를 평가하는 것에 응용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다양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 알려드릴 내용은 이제 뭐 데이터를 적재하고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면은 GPT를 어디서 이 create a completion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다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변태 같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까지 바꿔가면서 돌린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여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걸 끝까지 들어주신 분은 이제 얼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에도 뭔가 궁금하고 보고 싶은 자동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댓글 같은 데다가 이야기해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제가 보고 컨텐츠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 샘오트만이었습니다.